오늘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층 퍼셉트론을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볼 겁니다. 이 다층 퍼셉트론은 1980년대하고 90년대 아주 많이 쓰였고요. 뭐 문자 인식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또는 뭐 얼굴 인식 이런 다양한 응용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신경망 모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도 적절한 곳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먼저 SK런이 제공해주는 필기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MLP로 다층 퍼셉트론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아주 쉬워요. 자, 보면 데이터셋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SK런의 뉴럴 네트워크에 MLP 그게 있거든요. 클래스가 있으니까 MLP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제대로 일반화 능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이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하고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6대4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11행에서 MLP 클래시파이어를 호출해 가지고 MLP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 12행에서 MLP.fit를 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14행에서 X테스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트 함수를 호출해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돈 행렬 구하고 정확률 계산하고. 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머릿속에 번쩍 뭐가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2행하고 11행만 이 회색으로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이 두 행만 빼고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프로그램 4-3은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이 4-3은 프로그램 4-2와 프로그램 3-5의 판박이다. 새 프로그램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한 2행과 11행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 디자인 패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목수도 나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얘는 어디에다 갖다 쓰면 되겠구나. 내가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구나. 눈썰미가 있죠. 요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는 것은 그라운드에서 자기가 뛸 때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아예 익어가지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패턴이 작동을 해서 이 눈썰미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을 많이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프로그램이 잘하려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잘하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디자인 패턴에 대한 눈썰미를 갖추는 거다. 프로그램 4-2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전 거. 4-2는 퍼셉트론이었죠. 요거네요. 데이터셋을 임포트하고 그때는 SK런에서 리니어 모델이라는 데서 퍼셉트론을 조회했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여기도 6대4로 분할을 했고 그 다음 퍼셉트론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P라는 객체를 만들고 P.fit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P.predict 해서 예측을 하고 이때 X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동행렬 구하고 정확률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퍼셉트론 프로그램을 다층 퍼셉트론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요 2행하고 11행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행이 SK 런.점 뉴럴 네트워크 MLP 클래시파이어 임포트로 바뀌었고 11행이 MLP 클래시파이어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MLP라는 객체를 생성했고 MLP 피트, MLP 프리딕트, 혼동역률 계산, 정확률 계산 똑같죠.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그 11행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보면 히든 레어 사이즈스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러닝 레이트 이니트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배치 사이즈가 있고 맥스 히터가 있고 솔버가 있고 버보스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버보스는 이 피트라는 함수가 학습을 하는 도중에 정보가 계속 그 내부 정보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화면에 출력을 해줄 거냐 이제 그걸 규정을 하는 거고 버보스를 트루로 놓으면 좀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식이 되죠.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트레이션 1, 2, 3, 4 해가지고 계속 그 반복을 해요. 세대수를 반복을 하다가 109세대에서 로스가 0.00397349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학습을 마치고 끝내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training loss did not improve more than tolerance for 10 consecutive epochs 하고 stopping 멈추겠다 이렇게 하고 요 17행부터 20행에 의해서 컴퓨전 매트릭스가 출력이 되고 23행에서 27행 때문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 애큐러시가 출력되고 그러죠. 그 정확률은 97.218% 이렇게 얻었어요. 대략 97.2%를 얻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 3장에서 봤던 프로그램 3-6 걔는 신경망 모델이 아니라 SVM 모델을 사용을 했었죠. 그때는 98.7%니까 한 1.5% 정도 그 열등하죠. 대신에 프로그램 4- 퍼셉트럼은 93.8이었는데 이 퍼셉트럼보다는 한 3.4% 정도가 우수한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실험 결과만 놓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가장 못하는 애는 퍼셉트론, 그 다음에는 좀 나은 애가 다층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보다 더 잘하는 애는 우리 3장에서 했던 SVM 이렇게 되죠. 실제로 SVM은 다층 퍼셉트론 이후에 나온 모델인데 이제 1990년대 아주 유행했던 모델이에요. 대체적으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다층 퍼셉트론보다 잘한다 이렇게 이제 정평이 나 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꽤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고 지금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 다층 퍼셉트론이 더 깊어져서 깊은 신경망이 돼서 딥러닝을 하면 SVM을 뛰어넘어요. 지금은 이제 딥러닝이 대세가 된 그런 시대가 됐고요. 딥러닝은 이제 5장부터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SK런이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셋은 제 왼쪽에서 보는 거와 같은데요. 8x8로 샘플 하나가 표현이 되어 있고 한 17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데이터가. 그 엠니스트에 비하면 훨씬 더 장난감인데 엠니스트는 이제 오른쪽에 보는 건데 훈련 집합이 6만 자, 테스트 집합이 10,000자고 28바 28바 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자연스러운 숫자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훨씬 크고 지금은 랩리스트 가지고 보통 훈련을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 랩리스트도 한 10년, 15년 전에는 뭐 논문 같은 데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얘도 토이 데이터가 됐어요. 지금 이제 딥러닝 가지고 아주 높은 성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딥러닝을 처음 배울 때
또는 기계학습을 처음 배울 때 그냥 테스트 집합으로 그 실험 집합으로 사용을 하는 뭐 그런 정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리서치 거리는 아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 그림은 이제 3장에 있던 것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상기를 시키려고. 자,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그 엠니스 데이터셋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그 다층 퍼셉트론으로 인식하는 걸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디자인 패턴 여러분 머릿속에서 동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봤던 이 4-3 프로그램하고 아주 유사하죠. MLP, 얘도 MLP 쓰고 우리도 MLP 쓸 거예요. 엠니스트도. 그러면 결국은 달라지는 것은 데이터 부분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이 부분이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든지 똑같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떠오른 걸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1행에서 4행까지 똑같겠죠. 좀 다르네요. 그 데이터셋을 읽어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fetch open ML이라는 거네요. 그 엠니스트 읽어드리려면. 그리고 이 MLP 클래시파이 똑같고 그 맷플롯립 똑같고 넘파이 똑같고 그 다음에 요 아까 두 줄이었는데 얘는 fetch open ML 해가지고 그 엠니스트 열고 그 다음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0에서 255 사이에 그 값으로 픽셀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0, 1 범위로 변환을 하려고 255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9행하고 10행은 이게 이제 그 7만자가 들어있거든요. 7만자. 그래서 앞에 6만자는 훈련 집합으로 쓰고 뒤에 만자는 테스트 집합으로 쓰려고 이제 9행, 10행이 두 개로 이제 분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똑같아요. 자, MLP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똑같이 했네요. 됐어요. 매개 분수 똑같이 줬고, 그 다음에 피트 호출하고, 프리딕트 호출하고, 혼돈 행률 구하고, 그 다음에 정확률 계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저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한 인포트 부분, 그 다음에 읽어드리고, 6대4로, 얘는 이제 6대4가 아니죠. 앞에 6만자, 뒤에 만자. 이렇게 해서 훈련 집합, 테스트 집합으로 나누는 거. 요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다. 실제로 학습을 하니까 85세대에 멈췄고 그 다음에 혼돈행렬 출력을 하고 테스트 집합에 대한 정확률이 97.78%를 얻었네요. 자, 여러분이 이제 4.10절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요 MLP 클래시파이어의 요 매개 변수들. 이 보면 히든 레이어 사이즈스는 100 이렇게 했고요. 러닝 레이트 이니트는 0.001, 배치 사이즈는 512, 맥스 히터는 300, 솔버 아담, 버버스 트루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이 아까 4-3하고 좀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얘는 배치 사이즈를 32로 했고 맥스 히터 300, 솔버를 SGD로 했는데 얘는 배치 사이즈를 512, 맥스 히터는 똑같이 300, 솔버를 아까는 SGD로 했는데 이제 아담으로 바꿨죠.
실제로 솔버가 아담이 SGD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좀 높이려고 지금 여기 이제 아담으로 했고, 여기 SGD로 해도 돼요. 그러면 요거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얻을 거예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바꿔가지고. 자, 이 하이퍼, 이 중에 이 버보스를 빼고 히든 레이어 사이즈스, 러닝 레이트, 이니트, 배치 사이즈, 맥스 히터, 솔버 이 5개는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6개 매개 변수 중에 앞에 5개는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그 하이퍼 매개 변수가 뭐였죠? 모델의 구조 또는 모델의 학습 과정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은닉 노드의 개수, 신경망의 구조를 결정을 하죠.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니까. 그 다음에 학습률, 미니 배치 크기 이런 것들이에요. 프로그램 4-3 같은 경우는 아까 SK런을 한번 볼까요? 얘는 히든 레이어 사이즈, 즉 그 히든 노드의 개수, 그 앞에서 우리가 P라고 표기를 했죠. 그 P가 100인 거예요. 100.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우리가 로우라고 표기를 했었죠. 그것이 1000분의 1, 즉 0.001이고 미니 배치 크기가 32, 즉 전체 데이터를 32개의 부분집합으로 크기가 32인 부분집합을 쪼개는 거죠. 32개, 32개, 32개 이렇게 쪼개서 32개 단위로 그 학습을 한다는 거고, 세대수를, 반복을 최다로 300번까지만 하라는 얘기죠. 수렴이 덜 됐더라도 300번이 되면 그냥 멈추라는 뜻이고, 그 다음 얘는 이제 옵티마이저인데, 이제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옵티마이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스턴트라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스턴트라는 가장 표준적인 그런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버보스는 하이퍼 매개 변수는 아니에요. 그냥 피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도중에 그 학습 정보를 그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출력을 할 거냐, 뭐 요거에 불과하죠. 자, 그렇다면 은닉노드를 100개로 했고 학습률은 0.001로 했는데 이 값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은닉노드를 한 120개 또는 더 늘려서 한 300개로 하면 안 되냐? 줄여서 한 50개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학습률은 0.001인데 좀 크게 해가지고 0.01로 하면 안 되냐? 또는 더 작게 해서 0.0001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6개 이제 하이퍼 매개 변수를 가진다는 거고, 이건 이제 설명을 했어요. 히든 레이어 사이즈 스펙 이렇게 한 것은 그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즉 P를 100으로 하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히든 레이어를 은닉층을 2개를 두고 싶다. 앞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죠. 은닉층을 2개를 두고 첫 번째 은닉층에는 100개의 노드, 두 번째 은닉층에는 80개를 두고 싶으면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히든 레이어 사이즈스 100, 80 이렇게 주면 은닉층이 2개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5개인데 이게 잘못됐네. 매개 변수니까 얘도 매개 변수죠. 하이퍼 매개 변수는 아니지만 매개 변수니까 6개 맞네요. 그럼 MLP 클래시파이 함수의 매개 변수는 이 6개 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검색어를 주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 이제 sklearn.org는 sklearn의 이제 공식 사이트인데 이렇게 하면 금방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LP 클래시파이어는 요만큼 매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썼던 것은 히든 레이 사이즈, 그 다음에 솔버,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이니트, 버보스 이런 애들이죠. 그 나머지들은 다 그냥 생략을 했는데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액티베이션 이게 이제 그 활성 함수거든요. 활성 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스텝 펑션도 받고 그 시그모이드 함수도 두 종류로 받고 뭐 레루도 보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면 여러분이 이 API를 보면 액티베이션 이퀄 레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생략을 하면 레루로 설정이 돼요. 다 어떤 기본 값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이 나머지 매개 변수들은 이제 기본 값을 사용하는 셈이죠. 다시 파워포인트를 가보면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인터넷 검색했던 거 이제 그 복사에다 이제 책에 담은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그 우리가 프로그램 지정을 한 거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기본값을 쓰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요걸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맥스 이터 최대로 300번 반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실행한 거 보면 1, 2, 3, 4에서 109세대가 지나고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멈췄어요. 300세대까지 안 갔죠. 그 이유는 여기 이제 그 하이퍼 매개 변수들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 톨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niter no change가 있어요. 그리고 톨은 0.0001로 기본값이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 niter no change는 10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도 그 생략을 했지만 이 기본값이 작동을 해서 이 기본값이 그 실제로 학습에 작동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대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10세대 동안 성능 개선이 없으면 그리고 0.0001 보다 작은 값만큼씩 개선이 돼가지고 거의 개선이 없다. 10세대 동안. 그럼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9세대에서 학습을 멈춰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살펴보면 여기는 좀 줄었고 여기는 조금 줄었고 또 줄었고 그랬는데 이 지금 그 10세대 동안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그 줄은 정도가 즉 개선 정도가 이것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개선은 됐지만 정말 미미하게 개선이 돼서 거의 개선이 없다. 10세대 동안. 그래서 멈췄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하이퍼 매개 변수를 도대체 어떻게 설정을 하냐. 내 데이터가 새로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는 이 하이퍼 매개 변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좋은 그 성능을 얻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라이브러리 함수가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해라.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5개만 설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기본값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논문이나 공식 문서 이런 데 보면 적절한 값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뭐 그런 걸 따로 좋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이제 최적화를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하이퍼 매개 변수를 골라가지고 내가 얘는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4.10.2절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할 때는 이제 validation curv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자, 3행에서 sklearn.model selection에서 train test split 이것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분할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앞에서 계속 써왔던 거죠. 여기 보면 이제 validation curve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했죠. 자, 9행, 10행 로드하고 6대4로 분할을 하고 13행하고 17행, 18행은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측정을 하려고 그런 거고 여러분 이제 시간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13행, 17행, 18행은 지워버려도 돼요. 이 시간 측정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죠. MLP 클래시파이어 하고 러닝 레이트 이니트를 0.001로 하고 배치 사이즈를 32로 하고 맥스 히터를 300으로 하고 솔버를 SGD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설정을 안 했어요. 앞에서는 100개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생략을 했는데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옵티마이즈 하려고 그래요. 몇 개로 해야 이 데이터에 관한 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그것을 우리 옵티마이즈를 하려고 최적화를 하려고 걔는 이제 생략을 했죠. 그리고 16행에서 베리데이션 커브라는 함수를 호출했고 MLP라는 모델을 가지고 하고 트레인 데이터를 줬고 X트레인, Y트레인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줬고 특징 벡터 레이블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람 네임해 가지고 내가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 그런 파라메타를 여기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 사이즈스라는 하이퍼 매개 변수를 내가 옵티마이즈 하겠다. 그리고 걔를 어느 간격으로 조사를 해봐라. 이것을 파람 레인지를 줘요. 파람 레인지로. 근데 여기 이제 15행에서 파람 레인 16행에 파람 레인지를 P 레인지로 줬는데 이 P 레인지를 15행에서 이제 설정을 하죠. 그래서 레인지 50, 1001, 50 이렇게 돼 있죠. 즉 시작값, 끝값, 증가하는 값. 그러니까 50, 100, 150, 200, 250 해서 50씩 증가시키면서 900, 950, 1000 해가지고 이 값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10으로 준 것은 이제 크로스 베리데이션 하라는 거죠. 크로스 베리데이션을 해야 우리가 3장에서 배웠죠. 그 성능에 대한 믿음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베리데이션 하라는 거고 이때 성능 기준으로는 accuracy 정확률을 쓰라는 거고 n 잡스는 이제 병렬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처리. 근데 뒤에서 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데이션 커브라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함수예요. 왜 그러냐면
50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하고 50개 런닝노드 50개에 대해서 하고 또 100개에 대해서 하고 150개에 대해서 하고 200개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1000까지 하니까 한 20번을 반복을 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크로스 베리데이션 하니까 10번씩도 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 총 그 20 곱하기 10에서 200번이 내 학습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트레인 스코어하고 이제 테스트 스코어에 그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이 트레인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에 이놈은 학습 집합에 대한 성능, 얘는 그 테스트 집합에 대한 성능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그 학습을 시켜놨어요. 이게 뭐 한 7, 8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켜놨는데 이런 걸 했고 여기 이제 97.35%로 넣네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베리데이션 커브라는 함수까지 그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인데 평균 분산 구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 요 베리데이션 커브라는 함수가 그 반환을 해주는 트레인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야 되는데 테스트 스코어를 한번 볼까요? 쉐입에서 모양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by 10짜리 배열이에요. 행이 20개가 있고 열이 10개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행이고 이게 두 번째 행이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행 해가지고 행이 이제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행을 보면 그 10개의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애큐러시죠. 정확률이죠. 왜 10개의 정확률이 있어요? 행은 왜 20개고 열은 왜 10개일까요? 자, 각 행은 뭐냐면 요 P 레인지에 따라서 이제 20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행은 런닝 노드를 50개로 설정했을 때의 결과고 이 두 번째는 100개로 설정했을 때 얘는 이제 150개로 설정했을 때 얘는 200개로 설정했을 때 이렇게 되고 맨 뒤에 것은 이제 1000으로 설정했을 때 값이죠. 그리고 매번 왜 이게 10개의 값이 있냐면 크로스 베리데이션을 해서 그런 거예요. 크로스 베리데이션. 아까 이제 우리가 CV를 10으로 놨죠. 자, 그러면 얘를 요 수평 방향으로 평균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수직 방향으로 평균을 구해야 될까요? 수평 방향으로 평균을 구해야 50개일 때 10번 실험한 거예요, 평균. 해서 이제 애큐러시. 100개일 때 10개의 평균을 해서 애큐러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하면 안 되고 수평 방향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넘파이, 브록에 있는 넘파이를 보면 그리고 3장에서인가도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이 수직 방향은 엑시스가 제로고 수평 방향은 엑시스가 1이죠.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트레인 스코어를 엑시스 1로 평균해라. 그 다음에 트레인 스코어를 수평 방향으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분산을 구해라.
이 두 개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거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것은 테스트 스코어에서 수평 방향으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렇게 하죠. 훈련 집합에 대한 거, 테스트 집합에 대한 거. 우리는 더 관심 있는 건 요거예요. 테스트 집합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능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면 이제 이런 그 나오죠. 예를 들면 여기 400은 400으로 뒀을 때 평균은 요 값이고 최대값은 요거고 최저값은 요거고 10개 값이 있었잖아요. 10개의 최저값, 최고값, 평균값. 얘는 450일 때 최고값, 평균값, 최저값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 때, 100일 때, 150일 때, 200일 때, 250일 때, 300일 때, 350일 때, 400일 때 아주 총 1000일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평균으로 보면 지금 이번 실험에서는 여기 이제 950인 같아요. 950일 때가 가장 좋은 값을 얻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최저값 가장 좋은 그 은닉노드의 개수를 찾아내면 지금 우리 실험에서는 책에 있는 실험에서는 이때가 가장 평균값이 높네요. 여기가 700일 때죠. 700. 그래서 최적의 은닉노드 개수는 700개고 그걸 찾아내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아그맥스를 가지고 찾아내는 이제 38행이죠. 38행. 그 39행에서 찾아내는 걸 출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0개가 가장 좋은 값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우리 기본값은 100인데 100은 좀 너무 작았던 거죠. 그래서 700개로 해서 이제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700개. 우리가 이제 700개 알아냈으니까 이 베스트 넘버 노드스, 이 베스트 넘버 노드스 이게 700이죠. 700개로 설정을 하고 다시 피트로 학습을 하고 프리딕트로 해서 혼돈행렬 구하고 정확률 계산하고 되죠. 그러면 700개고 최적의 값 700으로 설정했을 때 혼돈행렬이고 이제 98.05 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니까 아까 72점 얼마였는데 78%를 약간 넘었죠. 자, 지금까지 베리데이션 커브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매개변수 하나를 옵티마이즈하는 걸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나는 은닉노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은닉노드하고 배치 사이즈 두 개를 하고 싶다. 또는 은닉노드,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아담으로 세팅을 했는데 또 다른 옵티마이저가 있으니까 옵티마이저까지 세 개의 하이퍼 매개 변수를 동시에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베리데이션 커브라는 함수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그리드 서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활용을 하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 이제 그리드 서치를 안 쓰고 그냥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을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리드 서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쓰는 게 훨씬 간편하고 좋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병렬처리인데 저 지금 이제 4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딥러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층이 깊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이제 좀 병렬 처리가 필요해져요.
근데 나는 책 쓸 때 GPU를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 그냥 노트북 또는 그 데스크탑 PC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GPU 같은 거 있으면 GPU를 쓰시면 되고요. GPU를 쓰면 그 수배 내지 수십 배 빨라져요. 좋죠. 1시간 걸리던 게 뭐 10분 또는 5분 또는 뭐 3분 이렇게 줄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GPU를 안 쓰더라도 지금 현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분 그 PC들 대부분이 멀티코어거든요. 다 지금 멀티코어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속에 단위 프로세서가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쿼드코어면 4개 들어있고 어떤 건 8개 들어있고 막 이러거든요. 동시에 쿼드코어 같으면 4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n잡스 있죠. 여기 이제 4로 설정한 것은 코어를 4개를 써라 이거죠. 그러면 4배까지 빨라지지는 않지만 제 실험해 보니까 2배쯤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4장을 다 마쳤네요. 그리고 이제 5장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을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자, 5장에서 다시 뵙기로 할게요.